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어느 비 오는 오후, 추운 도시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숨고 있는 동안 한 젊은 남자 주연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비를 피하려는 순간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사랑과 나눔. 28세의 주연은 힘든 시간과 실패를 겪어온 남자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며 일반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 모든 것이 그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 주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작은 회사에서 일자리를 시작했지만 그는 그에 걸맞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상사와 동료들로부터의 압박, 그리고 가족의 비현실적인 기대가 그를 절망에 빠뜨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태는 더 나빠졌다.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죽음은 가족에게 큰 빈자리를 남겼다. 어머니는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었고 주연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눈에 짐이 되었다고 느끼며 그들은 점점 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계속된 실패로 주연은 더 이상 고향에 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책임도 지지 못할 것 같았고 서울로 가서 더 나은 기회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가혹했다. 초기에는 서울의 작은 하숙집을 찾고 일을 구했지만 이 도시는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었다. 일자리는 불안정했고 겨우 벌어들인 돈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할 뿐이었다. 외로움과 절망감은 점점 그를 지배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주연은 마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거리를 헤매던 중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연은 피할 곳이 없었고 차가운 비에 지쳐 더 이상 힘이 들었다. 그는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 우연히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집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집 안에서 TV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지만 주연은 비를 피하기 위해 결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는 낡은 집의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리기 전에 집 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그것은 나이 많은 여성의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주연은 살짝 놀랐고 당황했지만 떠날 수는 없었다. 네, 저는 잠시 비를 피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주연은 약간 망설이며 대답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집의 문이 열리면서 친절한 표정의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머리카락과 큰 안경을 쓴 그녀는 주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그녀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저 부드럽게 그를 초대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연은 거친 세상 속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집에 들어서자 주연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비록 집은 오래되어 벽이 변색되고 가구도 낡아 보였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른 평온함을 느끼게 했다.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퍼지면서 주연은 자신도 모르게 배고픔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차가운 고시원에서 혼자 자신을 돌보며 살았지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한 할머니는 주연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대했다. 호기심이나 의심이 아닌 마치 그동안의 외로움을 나누고 싶은 듯한 마음에서 나온 따뜻한 감정이었다. 할머니는 주연에게 낡은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며 자신은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먹어. 너 배고프겠지. 할머니가 조용히 말하며 모르는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주연은 약간 어색했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분을 느꼈다.
할머니는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아들였다. 식사는 간단했다. 소고기 국물에 미역을 넣은 미역국이 전부였지만 주연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을 주는 음식이었다. 그는 한 숟가락을 떠먹고 나서 이 따뜻함이 음식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럼 너는 무슨 일을 해? 할머니가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친 후 물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주연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일에서의 실패, 아무리 노력해도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절망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럼 할머니는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주연은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마음을 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된 시간을 되돌아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어요. 예전에 작은 가게를 했었는데 물건들을 팔고 있었죠. 하지만 점점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가게를 닫아야 했어요. 제 자식들은 다 해외나 다른 도시에서 살고 저만 이렇게 혼자 남아있죠. 주연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는 자신과 한씨 사이에 공통점이 있음을 느꼈다. 두 사람은 모두 삶에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었고 각자만의 이야기가 있지만 모두 버림받고 잊혀진 느낌을 공유하고 있었다. 혼자 사는 게 참 힘들지, 한씨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끔 몇몇 사람들이 오고 가지. 너도 그렇지. 적어도 오늘은 비를 피하러 들어왔으니까. 주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과 한씨 사이의 공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이 낯선 감정은 그가 즉시 떠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한씨가 자신에게 물질적인 도움 이상의 것을 제공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공유, 설명이 필요 없는 이해였다. 그날 이후 주연은 한씨의 집에 더 자주 가게 되었다. 그는 집안일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앉아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었다. 한씨와 함께 있을 때 주연은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 순간들은 작고 소소한 것일지라도 한씨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주연은 점차 마음을 열고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감정과 어려움을 나누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씨와 함께한 순간들이 주연에게 평온함을 되찾아준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어려움들을 혼자서 겪는 것이 아니었다. 삶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힘들어도 그는 이제 세상에서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그는 한씨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한씨는 그에게 인간애와 나눔,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비록 한씨는 나이 들므로 인한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주연에게 보낸 사랑과 관심은 결코 식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삶이 아무리 가혹해도 인생의 마지막 나날들에 함께할 친구를 찾았다는 것을 느꼈다. 주연의 삶은 한씨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의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면서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비록 그 일이 가져오는 수입은 적었지만 주연에게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방황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고 이제 한씨를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간단한 식사를 나누고 집을 정리하며 그 오래된 집에서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갔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주연을 떠나지 않았다. 마트에서의 일은 점점 더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 일에는 많은 전망이 없었고 수입은 그가 삶을 바꿀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고 더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았다. 한씨는 주연을 잘 이해하고 항상 그를 격려해 주었지만 주연은 마음속에서 걱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점점 자신이 제자리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여전히 파트타임 일에 매달려야 했고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채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한씨는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항상 주연에게 큰 격려의 원천이 되어 주었지만 주연은 자신이 계속해서 한 씨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설 필요가 있었고 자신의 길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주연이 마트에 출근했을 때 그는 사장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마트 본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주연은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이었지만 그 역시 예외 없이 해고되었다. 몇 달간의 근무 후에 그는 직장을 잃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은 주연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노력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고 실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주연은 바로 한 씨와 마주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게 되면 한 씨가 걱정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그 후 몇 날, 며칠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력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 실패의 감정은 다시 그를 짓누르며 그는 늘 고생하며 살아온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 자신을 무력하게 느끼게 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주연은 자신이 과연 이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실망 속에서 살아야 할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 할머니의 건강 상태도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 며칠 동안 할머니는 관절과 허리의 통증에 대해 자주 불평하셨다. 통증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예전처럼 가벼운 일을 할 수 없게 되셨다. 할머니는 항상 밝고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셨지만 주연은 할머니의 눈 속에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가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주연은 점점 더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할머니 집을 도와 청소하던 중 주연은 집안에 많은 물건들이 오래되고 고장이 난 것을 발견했다. 흔들리는 의자부터 낡은 조명까지 모든 것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만 주연은 여전히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할머니를 위해 집을 고칠 돈이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할 안정된 직업도 구할 수 없었다. 그는 과연 할머니를 돌볼 능력이 있는지, 할머니가 건강이 점점 더 약해져가는 상태에서 그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잠든 후 주연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을 떠올리며 실패감이 다시 떠오른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는 자신이 절망에 빠졌다고 느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장애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혹시 자신이 너무 자존감이 낮고 소극적인 건 아닐까? 정말 변하고 싶다면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까? 이 질문들은 주현의 마음을 어지럽혔고 그는 작은 변화라도 일으키겠다고 결심했다. 실직하고 절망감을 느낀 후 주현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기회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삶은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무력감이 그를 계속 붙잡고 특히 한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면서 그 감정은 더욱 커져갔다. 할머니의 건강은 나빠지고 관절통과 불면증이 계속되어 할머니는 점점 더 지쳐갔다. 하지만 할머니는 주연이 걱정하지 않도록 기쁨을 감추며 웃으려고 애썼다. 이런 모습을 보는 주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를 주신 한 할머니에게도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연은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지원한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다. 그는 수많은 이력서를 보냈지만 모두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점점 지쳐갔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매일이 지나갈수록 그는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다. 자신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할머니에게 의지해야 할지 불안감이 커졌다. 어느 날 아침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데 실패한 후 주연은 식탁에 앉아 할머니가 그를 위해 지어준 밥을 바라보았다.
불안과 걱정이 그의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할머니의 건강과 재정적인 부담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절망적인 순간, 그는 자신의 걱정을 할머니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거실에 앉아 할머니를 마주보며 슬픔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할머니,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이 불안정하고 할머니에게 원하는 만큼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는 너무 쓸모없다고 느껴져요. 할머니, 저는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 없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고 긴 침묵 끝에 주연을 바라보며 이해의 눈빛을 보냈다. 주연아, 너는 나에게 미안할 필요 없단다. 나는 너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함께 겪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나니? 인생은 언제나 오르내림이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란다.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너는 많은 걸 이뤄냈어. 할머니는 네가 그것을 넘어서리라 믿어. 한 씨의 말은 주연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비록 그녀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강인함과 자신에 대한 믿음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힘이 되었다. 주연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족이 있고 동반자가 있으며 한 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를 모든 장애물을 넘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한 씨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매일 그녀는 온몸이 아프고 때로는 집안일을 혼자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다. 그런 한 씨를 보고 주연은 더 큰 애착을 느꼈고 그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해보려 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낼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어느 날 주연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집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낡고 망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들리는 탁자, 흐릿하게 빛나는 등불, 그리고 여러 가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 그는 한 씨의 건강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것이 점점 낡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가 가장 무력함을 느꼈던 것은 그 물건들을 고치거나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한 씨는 한 번도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주연은 스스로 그녀에게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강한가? 내가 한 씨를 외로움과 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삶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연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 씨가 혼자서 고통을 겪게 둘 수 없었다. 책임감이 마음속 깊이 차오르며 주연은 결심했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한 씨가 이 시점에서 혼자서 고통을 겪게 둘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든 그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을 것이다. 다양한 좌절과 불안의 시간을 보낸 후 주연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반드시 행동해야 했다.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한 할머니에 대한 책임감이 점점 더 강해졌고 그것은 그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 할머니의 격려를 받으며 주연은 새로운 일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했다. 그는 IT와 디자인 분야와 같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술 관련 분야의 교육을 듣기 시작했다. 공부는 힘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한 할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연에게 귀중한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할머니는 집안에서 무거운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항상 주연 옆에 앉아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수많은 세월을 통해 얻은 귀한 교훈들을 나누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들은
주연이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끈질기게 노력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더해 주었다. 점차적으로 주연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몇 달간의 학습과 연습 끝에 그는 그래픽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아직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주연에게 그것은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그는 믿음과 끊임없는 노력만 있으면 기회는 언젠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늦게 오더라도. 주연이 이 기쁜 소식을 한 할머니에게 전했을 때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연은 항상 강한 사람이었으며 그가 찾아낸 기회는 그가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할머니는 주연의 동반자이자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으며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주연을 믿고 있었다. 그렇지만 인턴십이 중요한 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연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그는 일, 공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한 할머니를 돌보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주연은 일에서 오는 피로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에도 직면해야 했다. 할머니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고 그녀가 자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연은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연은 할머니가 남긴 말을 떠올렸다. 인생은 항상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주연은 인내와 결단력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임을 깨달았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주연은 인턴십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회사는 그에게 정식으로 채용되었다고 알렸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쉽지 않았지만 주연은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한 가지를 증명했다는 것이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어려운 시간을 되돌아보며 주연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는 혼자서만이 아니라 할머니와 함께 그 힘든 시기를 넘어섰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인생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인내와 사랑으로 그는 언제나 그 길을 헤쳐 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 순간 주연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와 함께 그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비록 디자인 회사에서의 일이 주연에게 작은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짊어진 큰 짐을 잊을 수 없었다. 한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그녀가 아플 때마다 주연의 가슴은 조여왔다. 주연은 일을 유지하며 할머니를 돌봐야 했고 업무의 압박에도 직면해 있었다. 매일 그는 스스로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주연이 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한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급하게 찾기 시작했고 결국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매우 지쳐 보였고 마치 심한 고통을 겪은 것 같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주연은 급하게 달려가며 걱정이 가득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한 할머니는 지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주연아. 할머니는 그냥 조금 힘들 뿐이야. 너는 가서 쉬어라.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서 주연은 그녀가 겪고 있는 피로와 걱정을 명확히 느꼈다. 할머니는 자신이 더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견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다. 주연은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할머니, 저는 이렇게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를 충분히 잘 돌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한 할머니는 손을 뻗어 주현을 위로하며 눈빛에서 결단력 있는 강한 의지를 비췄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할머니는 몇십 년을 살았고 그동안 누구도 내 옆에 있지 않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이겨냈어. 이제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너의 인생에서 너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할머니의 말은 주연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 할머니는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살아왔다. 그 삶의 교훈을 주연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밤 주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죄책감과 걱정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의지가 생겼다. 그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할머니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더 나은 의사를 찾고 할머니의 영양 관리를 신경 쓰며 또한 회사에서의 업무 압박을 덜기 위해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루 아침, 한 할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온 후 주연은 그녀를 작은 정원에 데려가 앉혔다. 햇살은 나무십 사이로 약하게 비추고 상쾌한 공기가 한 할머니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주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예전에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인생이란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한 할머니는 주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넌 이미 그걸 해냈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 네가 나를 편안하게 해줬어.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네가 훨씬 강해졌구나, 주연아. 그 순간 주연은 깨달았다. 큰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할머니를 위해 한 작은 노력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할머니가 조금 덜 아파하고 그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순간들이 모두 값진 보상임을 느꼈다. 그 후 몇 달 동안 주연은 계속해서 배우고 직장에서의 기술을 향상시켰으며 더 나은 기회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주연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한 할머니에게 가진 깊은 사랑을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있어도 사랑과 나눔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임을 깨달았다. 그날 주연은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한 할머니가 혼자서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약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강한 의지가 주연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며 마음속으로 평온함을 느꼈다. 결국 그는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며 함께 어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 그리고 한 할머니와 함께하는 순간들. 주연은 할머니의 남은 시간이 짧더라도 그녀 곁에 항상 있을 것이며 그녀를 돌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